궁금하지 않아요? 나이 36살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슈퍼카 희귀차 40대를 운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일상은 어떤지. 물론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집입니다. 굉장히 영상으로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영상상으로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업로드가 없었고, 영상을 안 찍은 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년가량이 됐습니다. 왜냐면 저는 약간 겨울잠을 자는 유튜버고, 여름 시즌이 돌아오면 1년치의 영상들을 다 찍고 올리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한 5년 동안 해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찍어놓은 영상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더러 뭔가 좀 유튜버의 생활에 번아웃이 와가지고 유튜브를 좀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1년 동안 그냥 유튜브 촬영을 하지 않고 쉬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것들은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고요. 좀 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13만 명을 향해 가지만 내가 처음 구독자 1명일 때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유튜브를 좀 확 바꿔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게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좀 다 내려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달려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이따가 좀 구구절절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어떻게 시작할까,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해오던 과정에서 그러면 유튜브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슈퍼카와 클래식카를 수십 대를 모으고 있어요. 각 파트에 가장 큰 주제가 슈퍼카 그리고 클래식카인데, 이 중에서 그러면 슈퍼카 쪽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차를, 가장 아끼는 차를 타보고, 그 다음에 클래식카 매장으로 가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카를 좀 보듬어주는 그런 영상으로 시작을 하는 게 자동차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리고 열정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불태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 영상을 그냥 첫 번째로 찍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슈퍼카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슈퍼카 중에 내가 가장 많이 아꼈던, 그리고 가장 많이 좋아했던 차량을 타고 2호점으로 이동해서 클래식카들을 볼 예정이고요.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한 3달 만에 왔습니다. 압구정 시골집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은퇴했다고 했었는데 왜 바빠? 그것도 조금 이따 카페 가서 제가 썰을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이 중에서 슈퍼카 라인 중에 내가 가장 아끼고 의미가 있고 영상을 스타트할 차량을 찾으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일단은 이 고르기가 진짜 힘들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수많은 차들 중에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저는 번호판 안 가립니다. 왜냐면 저는 뭐 요즘 자동차 유튜버들 사이에 큰일도 많이 있었고 억측들도 많았고 뭐 사이버 레카 선생님들의 그런 대전들도 있었지만, 자동차 번호를 다 오픈하는 건 뭐냐면 저는 정말 깔끔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14마의 7777, 이게 사실상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해준 첫 시발점의 차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전에 유튜브를 하기 전에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라는 차량이 있었는데 그걸로는 유튜브를 하지 않았고요.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를 타면서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구매했던 차량이 두 번째 슈퍼카 페라리 14마의 7777이라는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을 사고 나서 이 차 한 대로 유튜브를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번호판이 7777이어서 그런가 굉장히 잘 됐고요. 제 인생을 되바꿔준, 제 인생에 꽃을 피워준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차를 끌고 나가고 싶은데, 지금 보이시죠? 구조가 여기가 지금 가운데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빼려고 한다면 이 세 대의 차량들 다 옮기고 나서 가야 됩니다.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거를 선택을 한다면 페라리 14마의 7777은 그냥 보여주는 걸로 만족을 하고, 오늘은 람보르 별로 안 좋아해. 나 사실 별로 안 좋아해. 나 맥라렌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사실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람보르기니 왜 없어요? 라고 해서 사다 놓고 한 3번 탔나? 진짜 그냥 사다 놓고 거의 뭐 다이캐스트처럼 방치하는 차량이었는데, 여기 빨간 띠가 보이시죠? 이 차량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피렐리 에디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00대 정도 생산이 됐고
국내에는 정식으로 2대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한 대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차량을 타고 클래식카가 전시되어 있는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 2호점인 이동을 해서 클래식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얘가 왜 사라지려고 했다가 다시 나타났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뒤에를 열고 일단은 배터리 충전 장치를 제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거의 타질 않기 때문에 뭐야 이거 거의 타질 않기 때문에 배터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와, 이렇게 빼서 비 안 올라나? 오, 뭐야. 이런 식으로 닫아. 차 이렇게 탈 거면 나 달라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매일매일 닦고 하는데도 비 한 번만 내리거나 아니면 황사가 한번 지나갔다 하면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형들이 항상 그런다고. 차를 이딴 식으로 탈 거면 나 줘 이런다고. 우와, 잠깐만. 우와. 기름이 없네. 타이어 공기압 경보도 떴는데? 괜찮은데? 괜찮아. 앞바퀴도 괜찮고요. 이게 앞쪽으로 나가려면 리프트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프트를 누르면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 하고 올라가요. 이걸 사놓고, 이거 그래도 집 한 채인데 이걸 사놓고 한 1년 한 6개월 동안 한 2번? 잠깐 차 옮기는 거 빼고는 2번. 운전을, 차가 많다 보면은 뭘 운전을 할 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딱 그런 경우고. 차가 오네. 오케이. 기름을 한번 넣긴 넣어야 되겠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에는 버튼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몇 달 만에 타거나 그러면 아무리 차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볼륨을 낮추는데도 진짜 한참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히터를, 추우니까 히터를 틀고 리프트를 내리고 이제 출발만 하면 됩니다. 근데 기름이 없어. 일단은 기름을 넣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앞 유리창이 너무 지저분해 지금. 일단 지금 물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돌리면. 일단 창문을 닫고 와이퍼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뭐가 와이퍼지? 이건가? 와 씨. 백구정을 봐봐 씨. 근데 씨앗도 있어. 완전 화분 나오겠어요. 일단은 창문은 요 정도로 닦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 차량을 자랑하려고 탄 게 아니라 뭐 슈퍼카 중에 아끼는 차가 있느냐라는 내 스스로의 물음에, 우라칸 정도 급까지는 공도에서 타기 좋은데 이 아벤타도르 급으로 넘어가면 거의 뭐 맘먹고 타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 15톤 트럭을 운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막 리뷰를 하고 막 자동차를 자랑하고 막 그런 유튜버는 아니고, 내가 그동안 10몇 년 동안 정말 차를 좋아해서 버는 돈의 99%까지는 아니어도 90%까지 투자를 계속해서 차를 사 모은 그런 인간의 부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컨텐츠들이 생겨서 유튜브도 계속 했던 것이고, 그래서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는 별다른 컨텐츠 거리가 없어요. 뭐 이 차량의 뭐 기능은 어떻고 저쩌고 뭐 이러는 거나 리뷰를 하는 거는 제 성격에 맞지 않고, 뭔가 자동차를 이용한 내 삶의 라이프나 아니면 웃긴 재미난 컨텐츠 거리를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유튜버 성격을 많이 띄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 삶에 뭐라 그래야 되지? 번아웃이 오든가 아니면 유튜버의 채널이 성장하지 않아서 뭐 권태기 같은 게 오곤 해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접으려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더군다나 뭐 몇 개월 정도 영상이 올라가지 않았고, 그 영상을 묵혀둔 것까지 다 제외를 하면 한 1년가량을 제가 촬영을 전혀 안 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유튜브를 해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두 가지로 좁혀진 거죠. 유튜브를 접을까 아니면 계속 할까 라는 그 고민에서,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들을 이용해서 자동차 문화 발전을 널리 알리려면 컨텐츠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할 거면 식상한 거 계속 하지 말고 뭔가 좋은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저는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자동차 유튜버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 통틀어서 한 10분 정도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몇백 명이 돼서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하지만 10몇 년 동안 유튜브 콘텐츠를 찍기 좋게끔 차량을 수집하고 자동차에 대해 미쳐서 산 사람은 저 하나 독보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제 자화자찬식으로 그런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수집했던 희귀차, 슈퍼카, 클래식카들을 약 40대 정도 되는 차량을 가지고 좀 콘텐츠를 꾸려나가되 이 차량을 리뷰하고 뭐 자랑하고 뭐 돈 자랑하는 그런 영상이 아닌 이 차량들을 정말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평상시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에 대한 영상을 찍는 게 좋겠다라고 그쪽 방향으로 좀 정한 거죠. 그래서 복귀하자마자 첫 번째 영상인 슈퍼카 쪽 분류와 클래식카 쪽 분류가 있는데 슈퍼카 쪽 분류 쪽으로 가서 가장 좋아하는 차를 타봄으로써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이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탄 적이 거의 없습니다. 타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좀 뭔가 최상위급의 차량을 탐으로써 내 스스로에게 좀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동안의 오해를 좀 풀어드리는 얘기도 2호점으로 가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려서 기름 넣는 거 찍을 거예요? 근데 별거 없어. 그러니까 기름이 지금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고급류 시세로 그냥 풀로 넣으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슈퍼카드를 유지함에 있어 돈 자랑은 아니지만 기름 한번 넣을 때 요 정도 들어간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기어를 시동 꺼야 되나? 꺼요? 우와, 짜짜짜짜. 아니 주유구 여는 버튼을 찾아야 있었는데 아닌가? 그냥 푸시 방식인가? 차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푸시 방식 맞네요.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람보르기니 요 뚜껑 보세요. 뚜껑, 주유 뚜껑. 알루미늄으로 완전히 이거 절곡해가지고 이거 통 알루미늄을 깎아서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멋이 있는 거지 슈퍼카들은. 오케이.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건 좀 그렇다. 완전히 그냥 마찰이 돼. 지금 리터당 얼마냐면 고급 휘발유가 1874원. 이게 고급 휘발유를 왜 넣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고성능 차량에는 고급 휘발유가 이렇게 체감적으로 크게 느껴지진 않아도 넣다가 안 넣으면 좀 안 좋아지는 게 충분히 느껴지고, 저는 그런 생각으로 고급 휘발유를 그냥 넣어요. 저는 슈퍼카, 클래식카, 희귀 차량들을 40대 이상 소유를 하고 있지만 맨날 스파크만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을 탈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유를 하더라도 한 달에 기름값이 전체 차들을 통틀어서 가득 채우지 않는 이상 한 3, 40만 원이면 일반 생활하는 것처럼 끝납니다. 어차피 스파크에만 주유를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차량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 그래서 맨날 뭐 어디 뭐 클럽 같은 데 앞에 가갖고 맨날 슈퍼카 붕붕거리고 뭐 그러는 거 없어요. 저 스파크 타고 다닙니다. 번호판 이렇게 삐뚤어진 거.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이런 차들이나 뭐 다 똑같죠. 어떤 물건이나 다 똑같은 게 가지기 전까지만 갈망을 하는 거지 가지고 나서는 그렇게 큰 뭐 이런 감흥은 없다. 물론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좋겠지. 그게 제가 내린 물욕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물욕이 없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 야, 이 신놈아, 너는 람보르기니도 갖고 있고 페라리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무슨 물욕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물욕이라는 게 계속 가지고 싶은 마음이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도 만족을 못하는 그런 마음에서 끝이 안 나는 마음이 물욕이지, 내가 내 능력에 의해서 열심히 살아서 딴 데다 쓸 것을 아껴가지고 좋아하는 물건을 샀을 때 거기에 만족을 하고 스톱할 수 있을 때 물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물욕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지. 그러던 와중에 지금 12만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64리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요 피렐레 에디션의 연료통이 한 80리터 뭐 더 넣으면 80리터가 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서 반칸 정도 있었기 때문에 한 70리터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근데 벌써 73리터를 넘었어요. 이 연료통이 굉장히 큽니다. 제발 그만해. 이번 달 카드값 80리터. 와, 맞죠? 그러면 내가 볼 때 한 10리터 정도가 있었고, 가득이 원래 80리터 정도인데 가득보다 더 들어가니까 한 76리터에서 멈춘 것 같아요. 143,500원 나왔습니다, 가득. 그래서 연비가 안 좋을 뿐이지 기름을 넣을 때는 한 80리터 정도 들어가니까 고급유로 넣었을 때 한 15만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20만원, 막 30만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7km에서 6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동 세차 안 되지. 자동 세차. 물론 뭐 시내주행, 고속주행 통틀어가지고 6, 7km 나온다고 얘기를 해도 밟으면은 대책이 없는 거죠. 뭐 3km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서킷에서 타면은 1km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얘기를 예전에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를 타고 있을 때 들었거든요. 야,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타는 사람이 그런데 그 연비가 1km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가지고 연비 실험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아무리 밟아 제껴도 연비 솔직히 3, 4 이상은 나오던데요. 아무리 막 운전을 진짜 서킷처럼 해도. 그래서 한 10몇 년 전에 그거를 증명해서 람보르기니급을 타도 연비 1km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냥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자랑에서 나오는 허구다라는 걸 증명한 적이 있었죠. 내가 슈퍼카를 탄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나 언론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슈퍼카를 타는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야, 얘가 슈퍼카를 타니까 얘는 돈 자랑하고 막 그런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넓은 스펙트럼을 보면 슈퍼카부터 경차, 승용차, 트럭, 군용차 이런 거 절대 물불 안 가리고 다 타고 다 수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슈퍼카 단적으로만 보면 이 새끼 뭐 자랑하는 그런 인간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실상 저의 모든 부분을 까보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하자면, 뭐 레카 대전도 있었고, 그 레카 대전에 플러스 자동차 유튜버들도 많이 연관이 됐다, 뭐 코인에 연관이 됐다, 뭐 광고비 뭐 사기 사건에 연관이 됐다, 좀 시끌시끌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런 억측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거나 까내리기 좋은 유튜버란 말이에요. 제 위치가, 제가 영상을 또 몇 달 동안 안 올리다 보니까 그런 리플들이 있더라고. 압구정시골집 뭐 코인 사기 쳐갖고 영상 못 올리는 거다, 압구정시골집 뭐 이제 날아간다 라고 했는데, 저는 뭐 캘 게 없었나 봐요. 캘 것도 없고 사실 캥기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수집했던 모든 차량들의 번호판을 다 오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뭐 그런 말들 들으면서도 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있었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뭐 건재하다는 그런 걸로 억지로라도 영상을 올려서 복귀를 다시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복귀하고 싶을 때 정말 복귀를 해서 재미난 영상들을 많이 찍어서 꾸준히 올려주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과 새로운 구독자분들한테 더 내가 효도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이 설 때까지 조금 기다리기도 했고, 사실 한 달 전쯤에 복귀를 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맞추고 마음의 정리를 위한 여행도 다녀왔으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하늘나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그걸 이겨내는데 한 달가량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희 촬영팀한테 이제 저 복귀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복귀를 했고, 유튜브로 따지면 좀 그래도 좀 선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오래 했구나, 이 정도 했으면 뭐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직까지 나락까지는 않았구나, 뭐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진 않아도 꾸준히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한 리플들을 보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네벌 마인드야, 그냥 그냥 걱정 따위는 그냥 버려. 뭐 광고비? 뭐 그딴 거 뭐 예전에 뭐 조회수? 좋아요 수? 싫어요 수? 그딴 거 뭐 옛날에 그렇게 올리고 나서 몇 명이 봤어 뭐 1분 뭐 30초 뭐 1분당 몇 명이 봤어, 30분당 몇 명이 봤어, 그거야 만 1, 2년 차 유튜버들이 하는 거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만 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곡할 수 있고, 미움을 살 수도 있고, 칭송을 받을 수도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여기도 거의 근 한 달 만에 가보는 거지. 요새 관리를 너무 못했어. 주차장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습니다. 피하라고 있어. 오케이. 이걸 왜 타는 거야?
여기는 클래식카들만 있는 공간이에요. 뭐 올라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쪽으로 보시면 한 13대의 제가 그동안 수집했던 클래식카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다 타볼 수 있게끔 저는 다 공유를 하는 편입니다. 여기 뜬금없이 아벤타도로가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이 클래식카 중에서도 내가 동기부여를 받으려면, 오늘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로를 탔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뭔가 하나를 골라가지고 타야 하는데, 저기서부터 고민을 좀 해보죠. 뭐 이런 차량들은 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집을 해왔던 차량들이라, 클래식카는 사실 저한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많이 있고, 요 안쪽에도 또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뭐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이렇게 살짝 보시면 요 안쪽에도 클래식카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이런 사이드카 같은 것들도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뭐 엘비스 프레슬리 차량을 재현해 가지고 제가 가져다 놓은 차량인데, 이게 1957년식 그 캐딜락 엘도라도 그 최고 상위 버전의 차량일 거예요. 여기서 내가 클래식카 중에 가장 의미가 깊은 차량을 좀 골라보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1962년식 쉐보레 임팔라 슈퍼 스포츠 모델을 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이 차량이 제가 클래식카들을 짜잘하게 이런 엔트리급을 모아오다가 가장 메인급으로 수집을 했던 차량이고, 엔진하고 미션을 거의 새 걸로 재생산을 통해서 장착을 한 차량으로, 지금도 뭐 100km, 120km 뭐 고속도로까지 다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컨트롤이 다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도, 아이고 이게 돌아갔냐. 제가 바빠가지고 몇 달 동안 못 오다 보니까 거의 이거 탄 지가 예전에 에스콰이어 촬영 때 빼고는 그대로 서 있었으니까 한 1년가량 탑승을 하지 못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슈퍼카급에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로를 이번 영상에서 탔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쉐보레 임팔라, 지금 임팔라라고 하면 막 10세대까지 나와가지고 쉐보레라고 하면은 클래식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게 진짜 임팔라거든요. 단연 내가 가진 모든 차량 중에 1, 2위를 다투라고 얘기를 한다면 클래식카에서는 1등 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 차량을 제가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치면 1년 만에 제가 복귀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클래식카 전시 공간 3층으로 이동을 해서 조용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실내에도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도 사실 클래식카 급에서 따진다면 저 임팔라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버전의 차라고 할 수 있고, 삼성화재 박물관에 보면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 고 이건희 회장님이 정말 이 번호판 달린 차량을 갖고 싶어서 되게 좀 트라이를 하셨던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제 손으로 왔고요. 이 차량도 전부 다 리빌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엔진부터 해가지고 외국에서 뭐 미션, 그리고 실내, 외관까지 다 리빌드가 되어 있고, 달리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에요. 당연히 번호판도 달려 있고. 그래서 이 차량도 끌고 나가고 싶은데, 이 차량은 정비하는 영상을 제가 예전에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정비하는 영상하고 같이 좀 짜부해가지고 드라이브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좋아하는 것과 상위 레벨의 그 버전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가장 클래식카 중에 뭐 상위 버전을 뽑자면 뭐 여러 대가 있겠지만, 이 차량이 단연 1등이지만 제 마음이나 심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차량은 쉐보레 임팔라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공간은 3층까지 되어 있는데, 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면 3층으로 제가 올라가서 음료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나는 여기 3층이 제일 좋은데 계단을 올라가기가 힘드셔가지고 3층에 좀 많이 안 앉으시더라고요. 여기가 조용하고 좋습니다. 제가 조금 깊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얘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내가 뭐 기존 구독자분들은 5년 동안 나를 지켜봐 왔고, 새롭게 구독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채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를 계속 하려면
그래서 오랫동안 좋은 컨텐츠로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몇 달 동안 되게 깊었고, 그 생각을 거듭하면서 내린 결론은 구독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13만 명을 향해 가고 있지만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머리 아픈 거 다 제끼고 내 기존의 컨셉이나 이런 것들 다 그냥 백지화시키고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동안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번아웃이 왔었고 유튜브를 쉬게 된 계기가 일도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힘든 일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겹쳐왔지만 이 조회수와 구독자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컸거든요. 지금 제가 유튜브 구독자로만 친다면 13만 명이지만 틱톡에 16만 명을 합치면 뭐 거의 토탈 30만 명의 인플루언서인데,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컨텐츠를 올린다면 욕을 먹고 말 거야 라는 생각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 1년치의 영상들을 다 찍어놓고 겨울까지 다 올린 다음에 다시 날씨가 풀리면 영상을 촬영하는 유튜버란 말이죠. 근데 내가 영상들을 봐오면서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나답지 않아, 다 쳐내다 보니까 겨울에 올릴 영상이 없어서 영상이 쉬어졌던 그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유튜브를 하자. 조회수나 구독자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컨텐츠, 내가 좋아했던 온 오프라인 활동을 그대로 해보자 라는 게 최종 결론이었고, 이 결정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결정의 요소가 됐던 건 뭐냐면, 제가 시간은 없지만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서 몇 개월 동안 여행 유튜버들을 가리지 않고 다 봐왔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간접적으로 뭔가 생각의 폭이 넓어지기도 했지만, 차박차박이라는 여행 유튜버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몇 달 전부터 트레킹하는 영상만 올립니다. 트레킹하는 영상이 뭐냐면 풍경을 보면서 그냥 무작정 그 루트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컨텐츠는 없지만 풍경과 뭔가 힐링하는 그런 컨텐츠였죠. 근데 그분의 몇 달 전 컨텐츠는 좀 자극적인 것도 찾을 수도 있었고, 뭔가 어떠한 컨텐츠 거리가 나오도록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이런 요소들이 다분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분도 유튜브에 번아웃이 왔는데 내가 진정 원하는 여행을 생각하다 보니 재미는 없지만 뭔가 자연과 같이 호흡하고 트레킹, 걷고 뭔가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내 하루의 일과를 담아내는 영상을 올리고, 그 트래킹을 하는 동안에 영상을 찍을 수는 있지만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전혀 터지지 않기 때문에 SNS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회수가 얼마가 뜨고 좋아요가 얼마나 달리고 리플이 어떻게 달리는지에 대한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유튜버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만족하는 부분을 보고, 나도 자동차 유튜버지만 뭔가 차가 고장나기를 바라고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길 바라고 그러한 컨텐츠들을 찍기보다는 그냥 수많은 차량들을 오랜 시간 동안 수집을 하면서 쌓여져 왔던 그런 생활들을 그냥 가감없이 재미가 있든 없든 보여주는 게 내가 유튜버를 함에 있어서, 유튜버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즐기고는 있지만 그쪽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나이스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요건 조금 자존심적인 문제인데, 제가 오늘 두 군데의 자동차가 전시된 공간을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왕년에 지금은 이제 은퇴를 다 하고 거의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왕년에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많이 벌어서 많이 축적하고 적게 벌어서 적게 축적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내가 좋아하는 곳에 90%의 돈을 투자를 했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제가 은퇴를 할 수 있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더 그 좋은 직장을 다니고 더 벌었다면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인생을 늦기 전에 시작해보자 라고 해서 은퇴를 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최근의 영상들만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카페 사장. 근데 저는 두 개의 카페에서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 공간이 어떻게 생겨났냐면요, 제가 슈퍼카들이나 희귀차들을 수집을 하고 클래식 카들을 수집을 하면서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뭐 아파트 주차장에 몇십 대씩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비도 못 막는 그런 공간에 차를 전시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한 500평, 600평 되는 그 장소를 얻어가지고 제 차량을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그 사람들이 뭐 마실 건 없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그러면 뭐 남는 공간과 건물에 카페를 차려서 음료수를 좀 제공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히피스 1호점, 2호점이거든요. 물론 이 사업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순위구조를 뛰어넘어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페 사장이라고 불리는, 저는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히피스 1호점과 2호점은 상업적인 활동은 하지만 이 차량들을 유지함에 있어서 적자를 보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보실 때 카페 사장도 뭐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자동차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복귀하는 영상도 되게 자극적인 영상이나 막 그런 것들을 찍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자극적인 영상들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롱테이크로 영상을 찍는 이유는, 내가 유튜브를 너무 쉽게 했다, 뭐 나는 솔직히 말하면 15분을 찍으면 10분짜리 영상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와서 짧게 찍고 한 개의 영상을 올리고 그게 유튜브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영상을 찍더라도 1시간, 2시간 쓸데없는 소리라도 해서 좀 영상의 분량을 늘려놓고 거기서 편집을 통해서 재미 요소들을 뽑아내야지, 내가 내 능력만 믿고 그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10분짜리 영상을 올리는데 15분짜리 영상을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올린다는 거는 제가 그동안 너무 나태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 목표의 첫 번째는 조회수나 구독자에 신경 쓰지 말자, 리플에 신경 쓰지 말자. 두 번째는 재미에 휘둘리지 말자. 뭔가에 대한 컨텐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압박감에 쩔어서 유튜브를 하지 말자. 그 세 번째는 짧게 찍어서 그 재미 요소들만 출연하는 것이 아닌, 못해도 좀 성의를 보이면서 1시간 이상의 촬영을 진행한 후에 그 다음에 편집을 통해서 그 재미를 한번 찾아보자. 이게 제 독백이나 아니면 제 인생을 검수하는 기회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편집을 하려면 뭔가의 압박감에 쌓여 있어서 15분을 찍어서 10분을 출연하는 것과 1시간, 2시간 내 모습을, 일상의 모습을 담아놓고 그 영상들을 다 보면서 출연하는 거는 제 인생을 돌보는데도, 되돌아보는데도 좀 큰 의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지 않아요? 나이 36살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슈퍼카 희귀차 40대를 운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일상은 어떤지. 물론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일단 내가 복귀하고자 할 때 복귀를 했다는 거가 한 50%는 치고 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영상을 올려야 됨에 따라서 억지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과는 다르고, 내가 정말 내가 했던 거 막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복귀를 하는 게 지금 현재 0%에서 50% 반절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를 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거짓 없이 말씀을 드리면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케이블 방송국에서 촬영팀과 편집 그리고 수익 쉐어도 안 해도 되고 제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찍어서 뭔가 채널을 키우고 싶다, 연예인들을 전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키워주는 그 소속사, 그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었는데도 저는 그런 자본주의가 같이 들어오면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를 할 수 없으니까 거절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커요. 그 컨텐츠가 자극적이고 뭔가 어떤 것들을 비하하고 혹은 어떤 것들을 뭐 까내리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공격해서 이슈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라이프 스타일과 동일하게 내가 해왔던 그 삼삼하고 심심한 컨텐츠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뭐 유튜브 조회수 빨고 뭔가 이슈가 되고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하려면 굉장히 큰 어그로성이 있는 사건이나 굉장히 어떠한 사건들을 주작해서 만들어내가지고 영상을 찍어야 되는 그 압박감이 내가 유튜버를 그만두게 하는 그 악의 축의 요소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아까 복귀 영상을 찍을 때 뭐 비도 오고 왜 이렇게 흐려라고 했는데 지금 해가 뜨는 걸 보니까 이 계룡산, 이 동학사 계룡산의 전기도 나를 응원해 주는 게 아닌가. 어쨌거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길이 나오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그 사람들의 응원에 의해서 뭐 1년을 하면 3년을 할 수 있고 3년을 하면 5년을 할 수 있고 5년을 하면 10년을 버틴다는 게 그 모든 사업적인 것과 생활적인 곳에서 전부 다 부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5년을 했으니까 이제 10년까지는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치고 한번 나가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슈퍼카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차량을 타봤으니까 이제 클래식카 다 보여드렸죠. 아까 클래식카 중에 과연 저게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그 차량을 타고 뭔가 클래식카적인 부분에 대한 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오늘 너무너무 편하게 촬영을 했고요.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시골지가 차량을 전시해 놓은 공간이 궁금하시면 고정 리플에다가 제가 주소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한번 놀러와 보시는 것도 차쟁이들한테는 가장 큰 축복일 것 같습니다.